글쓰기 10주 3차시 공부합시다. 2차 시에서 논설문 쓰기, 논증식 에세이 쓰기 과정을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를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쟁점들이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 찾아서 무엇을 가지고 쓸 것인가를 이제 마련해 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관련된 자료를 찾아봐야겠죠. 자료를 찾고 자료를 분석해야 되겠죠. 어떤 논제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찬성하고 어떤 근거로 반대하는가를 분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주장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나는 이런 입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과 또 근거를 이제 마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글을 쓰고 자신의 이제 주장을 논증하는 글을 쓰고, 논증 방법도 뭐 정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아까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순서는 그래요. 이제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는 글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A4 두 페이지 정도의 분량에는 몇 개 하라고는 내가 설명을 했었죠. 8주차에도. 그 다음 평가 한번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검토하고 퇴고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협동화의 논설문 쓰기는 아까도 2차 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강의실 수업에서 할 때 이렇게 모둠을 나눠서 토론 수업을 하고, 또 그 모둠을 가지고 이제 그 논술적 글쓰기도 서로 협동해서 이렇게 좀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수업을 위해서 만든 자료여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제, 자, 이제 일테면 무엇에 관해 쓸 것인가 이렇게 정리해 보란 얘기예요. 사형 제도 존엄사, 원자력 발전소, 인터넷 실명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져보란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근데 외모지상주의는 왜 이렇게 글씨를 크게 해놨죠? 포인트를 밑에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면서 외모지상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뭔가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뭐 눈치챘죠? 일단 화제를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 뭐 정한 다음에는 이제 외모지상주의, 소위 루키즘에 대해서 내가 한번 글을 써보겠다 이렇게 정했다면, 이제 명제를 서술문의 형태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예컨대 뭐 이제 사형제도를 가지고 그 얘기죠. 제목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8주차에도 누누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논증적 에세이를 쓸 때. 그러니까 자, 다시 강조합니다. 제목에서 여러분 이제 리포트 이걸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것부터 내가 볼 거예요. 평가할 때. 그러니까 두 가지 물론 이제 아니요, 뭐 다른 선생들 어떻게 말하는가는 관계 없으니까 우리 수업에서, 자,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이런 명제, 즉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이제 다 알겠죠?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겠죠? 뭐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이 글은 사형제도에 관한 글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이 글쓴이는 폐지를 주장하는구나 라고. 알겠죠?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된다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둘 중 하나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라고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해야 된다,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해야 된다. 인터넷 실명제 강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악성 댓글이 너무 많고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사람들이 그런 악플 또는 이제 뭐 스토커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심신이 피폐해지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나는 인터넷 실명제, 물론 이제 반대하는 쪽은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부자들의 그 어떤 그 폭로를 이제 그런 그 차단해 버리겠잖아요. 그렇다면 실명제로만 해야 된다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일간 베스트 저장소 같은 그런 아주 못된 그 사이트까지도 그냥 두고 보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거나, 그렇지 않은 이제 인터넷 실명제를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해야 된다. 다른 쪽으로 쓰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터넷 실명제를, 지금도 실명제는 예컨대 뭐 포털도 우리가 그 닉네임으로 글을 쓰긴 하지만, 댓글을 달지만, 이제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일단 그 로그인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 일정한 그 포털이나 이를테면 방문자 수가 일정한 숫자가 넘어가는 곳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실명 인증은 거치도록 돼 있긴 하지만, 그 반대쪽은 뭐라고 해야 될지 생각이 얼른 안 나네. 자,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일단 또 계속 해놨죠. 아까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자 라고 화제를 정했으면, 이제 그 제목을 외모지상주의는 차별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찬성과 반대쪽을 분석하고 자신의 관점을 정하고 제목을 쓰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는 차별이다. 두 가지가 들어갔죠. 외모지상주의에 관련된 글이구나. 그런데 이 글쓴이는 외모지상주의는 차별이라고 보는, 즉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논증적 에세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쓴이의 태도가 명료하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 이걸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자료는 인터넷과 우리 대학교 중앙도서관을 활용해라, 뭐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과 자료를 인용할 때는 그것의 출처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모지상주의와 관련된 이제 그 자료 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글이 지금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세파이어가 2000년 8월 인종, 성별, 종교, 이념 등에 이어서 새롭게 등장한 차별적 요소로 지목하면서 이 루키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각됐다, 이런 얘기죠.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서 외모에 집착하는 현상을 이제 외모지상주의 또는 외모차별주의로 번역한다. 그래서 이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이 루키즘이라고 하는 어원의 발생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의 어떤 개념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그래서 논제가 지금 명제가, 그러니까 어떤 명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렇게 진술문의 형태로 드러난 걸 말하는 거예요. 주장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제목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논증적 에세이의 제목, 외모지상주의는 차별이다.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글이고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제목을 통해서 드러나죠. 출처가 밑에가 잘 제시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출처를 제시해 놓지 않았으면 안 되는데, 근데 상업적인 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이제 그 신문의 그린 모양인데 약간 걱정이 됩니다만, 혹시라도 문제는 삼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니까. 자, 아름다운 외모는, 근데 이거 다 내가 읽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길거든요. 대강 쭉 넘어가면서, 자, 외모지상주의, 그 아름다움, 참 아름다움이 이제 외모에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이제 아름다운 외모는 이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부러움의 대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자, 이제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무엇에 집중하냐면, 자,
제목을 정했고 글을 시작할 때 어떻게 쓰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외모 추상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할 때 외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이게 흑백 논리가 아니죠. 외모 필요하다. 아니 외모가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어떤 긍정적 요인이다라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인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좋은 시작입니다. 좋은 인상을 주는 외모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꾸준히 외모를 가꾸는 사람은 의지와 끈기를 지닌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외모에 몰입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 그러니까 일정하게 외모를 가꾸는 노력은 필요하고 또 그 아름다운 외모는 이제 좋은 이미지를 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외모, 저 강남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성형외과가 있잖아요. 방학 때면은 이렇게 예약이 밀려 있고 그래요. 광주도 이제 저 상무지구도 그렇고 성형외과가 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되게 이제 성형을 뭐 그 쌍꺼풀 수술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신체에 조금 더 이렇게 뭐 필요하다 싶은 부분을 좀 이렇게 가꾸기도 하죠.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지나친 것이 문제다. 정도가 지나치다. 일단 시작을 합니다. 외모는 그 사람이 가진 여러 특징 가운데 일부일 뿐인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자, 배우 김하중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미녀는 괴로워는 영화를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때 그 좀 화제가 됐기 때문에 미녀는 괴로워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냈다. 이 영화는 뚱뚱한 여주인공 한나가 성형수술해서 예쁘고 날씬한 제니로 변신하기 전과 후의 이야기가 비포 애프터 이렇게 그 수술 피부 화장품 이렇게 시술 그 사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던데 지나치게 강조해서 하여튼 이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란 얘기죠. 성형 전에 뚱뚱하고 못생긴 한나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무시당하고 욕을 먹지만 성형 후 예뻐지고 즉 이제 이름도 바꿨죠. 지엔이로. 상당히 서구적이거든요. 제니는 어떤 잘못에도 이제 워낙 예뻐지니까 어떤 잘못에도 비난을 받지 않고 격려를 받더라. 근데 이야기는 코믹하게 전개되지만 그 이제 어떤 문제의식 굉장히 씁쓸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지는 좀 저는 모르겠는데 봐봐야 되겠는데 예전에 어느 나라에서 미녀 강도단에 미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장 강도인데 그 무장 강도 중에 미녀가 있어가지고 그 미녀에 대한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강도가 미녀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까지 하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게 그 어떤 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게 외모 지상주의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가치의 전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문제가 되지요. 자,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이른바 스펙 쌓기에 온 열정을 다 바치고 있는 대한민국 20대에게 외모는 꼭 갖춰야 하는 스펙으로 됐다는 얘기죠. 학교 때 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외모 때문에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하다 보면 자연히 외모에 공을 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분위기는 결혼정보업체, 이런 업체는 등급표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등급표에는 여성의 외모 점수를 만점을 받으려면 키가 165cm 이상, 그 다음에 미인이고 안경 미착용자, 어이가 없네요. 이게 언제 기준이 안경 미착용자, 요즘에 다 거의 안경이 있던, 몸무게 50kg 미만의 마른 체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은 사실 이 결혼 정년기도 이제 옛날 말이에요. 요즘에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니까. 전에는 뭐 대체로 나만 할 때도 결혼할 때 내가 30살이었는데 우리 아내는 26살이었죠. 이게 4살 차이. 보통 남성과 여성이 한 서너 살 차이 정도가 적당한 이제 이런 터울이고, 되게 이제 나는 좀 늦게 한 편이었어요. 30살에 결혼했으니까. 내 친구들이나 주변에 보면 대체로 내가 그 27, 좀 빠르면 6도 하고, 그러니까 늦으면 뭐 보통 7, 8, 좀 늦으면 30, 내가 좀 늦게 한 편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게 뭐 30에 이르는 여성도 뭐 결혼 정년기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시대적 환경이 많이 변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어쨌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은 무엇보다 외모 각국의 모든 노력을 이제 이건 일반론이에요, 여러분. 이 글은 이 글쓴이의 이제 의견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는 결혼도 취직도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인기를 얻고 대접받는 사회에서 그러긴 해요. 그렇긴 하죠. 대중매체에서 제시하는 외모 잣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관심의 뒷전에 밀려나더라. 그야말로 외모지상주의다라고, 이제 우리 사회의 이 외모지상주의의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상이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 그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세요. 여기는 내가 그걸 써놓지 않았는데 칠판에다 내가 항상 쓰는 것인데, 우리가 논증적 에세이를 쓸 때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현상 알겠죠? 현상을 분석이라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문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 다음 절차가 뭐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외모지상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석이죠. 이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세 번째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현상을 보여주고, 두 번째 그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세 번째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나가면 돼요. 이것이 이제 논증적 에세이의 구조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외모지상주의가 뭐냐? 이제 용어를 설명하고 있죠.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뿐 아니라 인생의 성패까지도 좌우한다고 믿고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나 사회 풍조를 아우르는 말이다. 자, 좀 빨리 갑시다. 이제 시간 봐야 되니까 쭉 넘어가고, 이제 이런 성형 열풍, 이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성형 중독, 이런 얘기, 부작용,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주입하고 강요, 미의 기준을, 외모지상주의라는 외모가 개인 간의 우일, 이거 아까 봤는데, 예. 하여튼 이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내 몸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제, 흐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내가, 그러니까 뭔가 이 글에 출처가 있었는데 이렇게 PDF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디로 사라져서 염려가 돼 가지고 지금 이 글에 출처를 제시를 하지 않아서, 어쨌든 글쓴이에게 죄송합니다.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일단 뭐 양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할 때 이제 이 자료에서 일단 공부할 때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주장이 뭐고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제 모둠으로 협동해서 찾아보는 거죠. 주장이 뭐고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한다 이 말입니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증 방식도 이제 뭐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서론에서, 자, 서론에서 이게 이제 실증적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서론에서는 도입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 본론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논증적 글쓰기, 서론에서는 도입과 문제 제기를 하고, 본론에서는 주장과 논거를 제시하고, 결론에서는 논지를 요약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 글처럼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서론, 본론, 1. 어떤 친구들은 꼭 이렇게 설명하면 1. 서론, 2. 본론, 3. 결론 이렇게 쓰던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앞분이 서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론. 이 글은 서론이 뭐렇게 됐습니까? 외모주상주의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좀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야기하는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본론에서는 이제 주장을 전개하고 타당한 논거를 통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인데, 주장의 일관성이 지켜져야 하겠죠.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적절해야 하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글을 분석하면 본론 부분에는 외모 주상주의는 우리 사회의 성형 열풍이나 다이어트 열풍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 되었다. 문제는 그것이 상업주의와 대중매체가 만들어 놓은 외모를 기준으로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나누어 판단하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데 있다. 이게 이제 이런 본론의 부분이었어요.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글을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본론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어떤 전망 내지는 대안을 제시하면 좋다, 이런 얘기죠. 결론 부분에서 주의할 것은 본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나 또 본론과는 상반된 주장을 넣어. 이게 뭐냐면 근데 어떤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고 나름대로 이제 본론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논쟁을 구성하고 있는데, 결론에 가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일단 적절하게 예컨대 또 사형제도를 뭐 폐지하자, 또는 뭐 유지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그 주장을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결론에 와서는 그 주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글을 보면 가끔 이렇게 찬반이 팽팽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그 어떤 현명한 이제 결론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황희정승처럼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외모지상주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그 글을 분석하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 지금 서론, 본론, 결론에 있는 것은 이제 앞부분에 각각의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좀 내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하여튼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는 이제 뒤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의 글을 내가 평가할 때 활용하고 있는 그런 평가표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논문을 심사하거나 뭐 이런 걸 더러 좀 하죠. 뭐 나만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때 소위 심사 평가 기준입니다. 참고로 보세요. 주장이 명료한가, 논쟁적 에세이니까 표시를 해서 점수를 주장이 분명해야 돼요. 논거는 적절한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어휘어법은 정확한가, 그러니까 정확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인용 표기는 또 필요한 만큼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시간이 지금 3차 시간이 다 돼서, 애초에 내가 그 1차 시작할 때 학생의 글을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볼 수 있는 시간이 25분씩 이렇게 짧게 하니까 내가 좀 빠른 어조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또 다음 차시부터 11주차부터 계속 이 이야기 계속 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예문을 들어서 여러 그 다양한 논제의 예문, 그 다음에 이제 뭐 논문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하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11주차에 학생들의 예문 몇 가지를 가지고 일단 공부를 하죠. 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뭐 논문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다양한 논제, 우리가 좀 다뤄볼 만한 논제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논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그 찬성과 반대 논리가 무엇이고,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글을 이렇게 구성하고 전개하고 있는가, 이런 흐름을 우리가 같이 다양한 예문들을 통해서 학생들과 실제 이제 본격적인 논문 이런 것들, 이런 자료들, 읽기 자료를 활용을 해서 계속 이렇게 11, 12, 13, 14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논증적 에세이 쓰기 연습 10주차 3차시 10주 공부 전체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설명했으니까 논증적 에세이가 어떤 종류의 글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쓰면 되겠다 정도는 충분히 아마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우리 학생들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